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동시호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미국이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휴장일 때 시장은 좀 반등이 나왔다가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아시아 시장은 그것만큼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대만 지수나 홍콩 지수는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만, 홍콩은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반등 나왔다 밀렸기 때문에 흐름들이 거의 또이또이한 흐름들로 좀 마무리됐는데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이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 주면서 흐름들이 이어진 모습이다. 라는 생각들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한된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오늘 뭐 시장에 따라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급 먼저 보면은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가 더 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 합쳐서 2,100억 정도의 수준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죠? 개인들이 오늘 사실 2천억 손절이 나갔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물 쪽에서도 매도폭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 수급만 보면은 코스피가 안 좋았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금융투자 수급이 제일 크긴 하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큰 편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콜풋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그 다음에 개인만 푼 매수, 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볼 때 현물 쪽에서 6,300억의 매도도 물론 있지만 선물 쪽에서도 그리 크지 않고 코스닥은 매수로 들어오고 선물 옵션에서는 매수 포지션 취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지연이긴 합니다만 예탁금은 증가하고 신용잔고는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이니까 오늘부터 이 거래일 뒤에 이제 이 신용잔고 1월 10월 5일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아마 신용잔고는 많이 감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가 넘게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하한가로 따지면은 뭐 훨씬 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용잔고의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줬는데 사실 미국 시장의 영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인데 왜 공화당에선 찬성하느냐? 결국에는 뭐 공화당이 그렇다 나쁘고 뭐 좋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좀 예산안이 크게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에서는 그거를 좀 저지하는 흐름들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마지노선을 10월 18일로 잡았죠. 그 전에 일단은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복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슈로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영향이 덜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특징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 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중국 간의 미국 간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크죠.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앞당기고 있고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쉬는 때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안화를 절상을 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실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반대로 절하를 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싸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느 정도 좀 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부분들도 미중 갈등의 흐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그런 조정을 뭐 지수의 1.5, 2%대 조정을 만들어냈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좀 아쉬운 점은 바이오주죠. 바이오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런 뉴스가 때리면서 공매도를 때리는 이런 흐름들이 좀 크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치료제가 이제 미국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개발하고 있던 셀트리온이 반대로 공매도의 빌미가 된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미국에서 치료제 개발됐다고 셀트리온이 개발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요? 좀 빌미로 작용을 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더 약해서 투심이 더 약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오늘 그런 와중에 강했던 쪽은 미디어 컨텐츠 쪽이었어요. 왜냐면은 미디어 컨텐츠 쪽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떠나서 뭐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섹터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강했기 때문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흐름들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요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비는 하나 그 다음에 그렇지만 좀 전체적으로 시장의 바닥의 확인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들에서는 코스피 1950, 코스닥 950 요 선인데 사실 미국 시장이 뭐 밀리면은 뭐 그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뭐 어디가 지지라인 땐이 아니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추세가 아직 주봉으로는 꺾여내린 흐름들의 수준은 아닙니다. 이 상승 추세가 꺾여내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지수는 멈춰서고 추가 상승이 아니라 등락 거듭이 좀 이루어지면서 좀 안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주도주를 가져가서 종목들을 대응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것도 종목 교체나 뭐 반복 매매나 이런 부분들도 결론적으로 좀 그 이유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점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하락 나오네 물타기 다음날 또 떨어지고 물타기 또 떨어지고 이러면은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멘탈이 투자자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섣부르게 바닥을 예측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돌린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나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분히 따라와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들 좀 보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여러분들 힘든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들 좀 확인되는 대로 좀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온 소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